성관계 어제도 전해드렸죠.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방에 올린 가수 정준영 씨 오늘 경찰에 출두했는데 역시 2016년 정 씨의 이런 불법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경찰이 뭔가 무마한 거 아닌가, 경찰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보면 실제 그 꼬리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승리 게이트라고 부르더군요. 네. 지금은. 네. 승리의 그 버닝썬 클럽에서 처음에 이제 폭행 사건으로 불거졌으니까. 네. 거기에서 뭐뭐 나왔습니까? 마약 제공한 여자 지금 네. 성폭행 의혹 나오죠. 네, 경찰 유착 얘기. 경찰 나오고 유착에서 있죠. 그 경찰은 전직 경찰은 영장 청구했더군요. 네. 경찰 유착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탈세까지 갔습니다. 탈세 또 다른 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네. 버닝썬에서 연결된 또 아레나, 클럽 아레나에서는 지금 국세청도 연루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 게이트가 맞는 게 일파만파 나비 효과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준영이라는 배우, 가수 겸 배우가 방송인이 성폭력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 자기 관계 맺은 걸 그 카톡방에 올린 걸로. 몰래 그렇죠. 찍고 어제까지, 유포하고. 어제까지 여기 소개드렸는데 네. 거기 보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자기들끼리 그걸 자기가 잠자리한 걸 올리면서 이거 영화야, 이거 완전 우리 알려지면 구속감이야 이래요. 네. 자기들끼리 그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구속감입니까? 정준현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몰래 성관계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금 검찰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리고 그 관계하는 여성이 촬영은 허가를 했다면요. 촬영을 허가를 했어도 유포를 허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역시 되는 거죠. 네.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습성이 보이거든요. 네.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화면에 있습니다. 정준영 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자기 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의 그렇습니다. 영상을 마치 자랑하듯이. 네, 마치 자랑하듯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상가를 갔는데 거기서도 있었다. 네. 그리고 난 쓰레기야, 크크크. 그러고 이제 같이 방에 있던 사람들도 뭐 이제 대박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이제 죄의식은 전혀 없거든요. 본인이 어제 새벽에 첫 번째 사과문 네.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네. 죄책감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차에서 정준영 씨입니다. 네, 포토라인에 섰군요.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리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잘 성실히 보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가서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뒤반전 경찰 있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다 최근까지도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셨어요? 단체 카톡방 궁금하신 거 맞으세요? 몰카집에 걸릴 줄 몰랐나요? 승리네. 승리가 5회, 승리는 5회 경찰에 성접대 혐의에 나왔는데요.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닝썬 지금 실소유자 맞습니까?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이 제대로 앞서 김학의 전 차관 네. 사건도 그렇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네. 짚어보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가 2016년에도 함께 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영상을 올렸고 그 여성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 친구한테 말 잘해서 그거 그거는 최근 최근 일이고요. 겁니까? 네. 당시의 여자친구는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해서 그래서 네. 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면 경찰이 그 정준영의 휴대폰을 포렌식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휴대폰을 달라. 지금 가지고 있는 폰은 그 이후의 폰이다. 네. 그 영상을 찍었던 예전의 폰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했다가 네. 그냥 고장이 났다고 했어요. 처음에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다고 했다가 네. 그다음에는 완전히 고장나서 하드가 망가져 버렸다. 그럼 보건 업체가 떨어뜨려서 네. 하드가 깨져버리는 바람에 복원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망가진 폰이라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럼 증거가 없어져 버렸네.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튀어나온 것은 경찰이 오히려 보건업체에 연락을 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리가 아직 안 끝난 폰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거 복원 불가한다고 업체에서 확인서 하나 좀 써주실 수 있느냐? 네. 이거는 경찰이 나서서 덮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이해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정준영의 휴대폰에 진실이 담겨 있는데 경찰은 당연히 포렌식을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 휴대폰이 복구되기를 원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전화해서 그거 복원 안 된다고 좀 확인서를 써주세요 네. 라고 한 사실이 입증됐어요. 녹취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어제 SBS 맞습니다. 보도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이 덮으려고 했네요. 경찰이 덮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네. 저 경찰을 또 직접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통화한 건 사실이다. 인정을 했어요. 네. 하지만 내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녹취가 있다. 어제 SBS 녹취가 나왔는데. 녹취가 있다. 네. 그럼 본인이 이게 내 목소리다 아니다만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자한테 반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난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난처하게 된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해명해야 되는데 네. 그 이야기는 없고 저 경찰관은 매우 난처하게 되셨으니까 네. 왜 저런 요구를 했는지를 밝혀야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 휴대폰을 경찰이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야지 맞습니다. 피의자한테 가서 당신이 복구해와 그럴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처음에 취재했던 기자는 그것부터 이상했다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정준영 씨 쪽에서는 그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 그 형태가 이제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그러면 정준영 씨 측에서 복원을 해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그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오전에도 너무 이상했던 부분이 그 피의자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한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네. 이 문제 폭로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가 그래서 경찰 못 믿겠다 싶어서 이걸 권익위에 갖다 줬다면서요. 국민권익위죠. 네. 그래서 이게 거기서부터 이상해요. 자, 지난달입니다. 2월 네. 22일에 그 방 변호사가 제보를 받고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범죄가 담겨 있으니까요. 내용에 경찰과 유착 가능성이 있을 여직을 포착을 하고 네. 경찰이 주면 안 되겠다.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3월에 들어와서 자, 이 카카오톡 이야기 관련해서 승리 씨가 뭐라고 했는지 복기를 해보면 그 YG가 네. 본인에게 확인한 바 이건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은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 무슨 얘기야? 국민권익위에 통으로 들어가 있어. 이게 발표가 돼요. 그 다음 날 경찰이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단위로 말이 바뀌는 네. 경찰이. 그래서 왜 원본은 또 없다고 했던 것인지. 그다음에 하루 만에 또 원본 어떻게 다시 튀어나온 것인지.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참 경찰은 여러 가지로 좀 의혹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황상 경찰이 진짜 봐주게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까 꼬리의 일부가 드러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검찰총장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닌 경찰총장이란 말이 나온다면서 이거는 그 8명의 카톡방 안에서 누가 한 말입니까? 그 8명의 카톡방 안에 있는 그 일반인이 네. 한 말인데요. 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땡땡형이랑 땡땡형은 지금 그 승리 씨랑 그 동업자 관계에 있는 유모 씨로 네. 보입니다. 그 사람이 경찰총장이랑 아마 경찰청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경찰총장이랑 문자하는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됐듯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 씨가 문자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가게에서 사진 내부 찍고 뭐 이제 고발을 했다는 저 이제 얘기죠. 버닝썬 클럽 내부를 그렇죠. 찍고 네. 불법을 아니요, 버닝썬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것은 네. 승리 씨가 운영하던 강남에 있는 다른 클럽이라고 네. 합니다. 그곳을 시섬에서 그 다른 가게에서 시섬에서 찍은 거지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네. 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제였죠. 그제 네. 그 방 변호사가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이 안에 뭔가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어느 선이냐, 그 윗선이 그 강남 경찰서장보다 위냐 그랬더니 이제 위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강남서장 경찰서장 위에 있는 직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경찰 직급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도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급의 높은 급이라면 우리가 정말 경찰청장 내지는 지방경찰청장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어제 경찰청장이 긴급 정말 기자간담회를 당시 경찰청장이? 열면서 아니, 지금 현재 민가병 민가병 청장이요. 청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아니, 강신명 청장이 연 거 아니고요? 당시 본인- 청장이? 그러니까 강신명 그런 청장 이야기가 전 청장도 나오니까 본인 이야기를 밝혔고 네. 그런 이야기가 민가병 어쨌든 나오니까 경찰청장 예.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경찰총장이라는 게 이 단톡방에서 언급이 그렇죠.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네. 당시 경찰청장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나 전혀 모른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시죠?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오늘 저 민감용 경찰청장이 그러니까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에 불려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총 126명의 수사 요원을 투입하여 강남 버닝썬 클럽, 아레나 클럽 폭력 사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경찰관 유착 의혹, 성접대 의혹,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고 제대로 하신 거예요? 뭐 보고 자세한 제대로 된 겁니까? 범죄 집단하고 유착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부터 하셔야죠.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경찰은 계속해서 지금 뒷북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라는 그 사람 지금 신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주에 승리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군 입대 이 정도 되면은 증거를 빨리 찾아서 압수수색이든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청장님이 그 카톡의 메시지에 경찰총장과 경찰팀장이 2번 언급됐다. 거기에 범죄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명운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모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리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얼마나 유착됐고 네. 경찰 비리 수사하는 게 더 궁금해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카톡방에 문제의 카톡방에 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또 네. FT 아일랜드의 최정훈이라는 네.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누가 나 그 경찰이 봐줬어 네. 또 이게 나왔군요. 덮어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 유 회장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유 회장이 아마 유리홀딩스의 공동 대표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접 여기는 경찰총장이라고 어쨌든 언급돼 있는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직접 있는 거는 이 유 대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또 한 것들이 저 안에서 회자되냐면 이 음주운전도 빼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이 경찰총장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생일 축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 그럼 여기서 저는요 저게 사실이면 이게 지금 수사가 쉬워요. 그 유 대표의 생일 전후해서 경찰 관계자 누구와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네. 문자나 통화 이거 확인하면 바로 당사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은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얘기는 연이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특정된 그러면은 이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와 직접 생일 축하까지 해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 강신명 전 청장은 네. 자신은 승리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자를 빨리 밝혀야 유착의 어떤 정도와 신분 고하 어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주 걸렸는데 경찰이라 해서 뺄 정도면 상당히 비일비재한 여러 가지 이 은폐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관련된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이른바 승리게이트, 정주영 씨 사건이 터지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리 경찰이 뽑은 최악의 영화 1, 2, 3이라는데요. 네. 네, 부당거래, 저희 마약을 가지고 이제 눈 감아주는 비리 경찰이 등장을 네. 하죠. 투캅스는 워낙 유명합니다. 네. 저기서 투캅스 1에서 안성기 씨가 비리 경찰관으로 나와요. 네. 정말 여기저기서 돈을 막 뜯어가는 경찰로 나오는데 허름한 집에 사는데 사실 자신의 집은 굉장히 호화주택인 그렇죠. 네. 그러한 이제 사기 경찰이고요. 끝까지 간다 나오는데 저기에 더해서 공공의 적 1편이라든가 최근 영화 베테랑이라든가 다양한 영화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엔 경찰이 범인을 잡아요. 저 영화들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비리 경찰관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했으면 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네요.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